엄경아 연구원님. 아 너무 좋아요. 저런 분들 진짜 저희가 섭외는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지금 딱 조선주 관심 제일 많을 시기라서 지금 너무 좋아요. 사실은 요 내용이면 동접자가 못해도 한 4만 명은 돼야 되거든요. 아쉽습니다. 오늘 몇 명인지 모르겠네. 확인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개장 한 7, 8분 정도 네. 남았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좀 볼까요? 일단은 뭐 국내 증시는 뭐 흐름은 좋긴 하지만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제 증시 안정펀드 추진이라는 부분이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카드 대란 2003년도에 한번 얘기가 나왔고 금융 위기에도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 한번 증시 안정펀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때 10조의 펀드 조성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를 추진을 하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이번 또 이제 주가가 최근에 증시가 많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증시 안정 펀드에 대한 추진 여부가 다시 얘기가 나오는 만큼 뭐 대략 코로나 때는 10조 정도 부분이 나왔는데 과연 이 부분이 오늘 과연 어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결국 수급적인 부분이니까요. 결국 정부 쪽에서도 증시에 대한 바닥권이라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의 시그널을 되지 않을까라도 싶기 때문에 오늘 좀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조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 준다면 그 모멘텀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까? 일단은 충분히 수급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기간 자금으로 뭐 연기금이나 이런 자금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 물론 예고인 수급이 워낙 중요하겠죠. 최근에도 뭐 풋옵션이나 이제 선물 매도가 같은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세게 나왔던 만큼 이제 기간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받쳐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아직은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미국이 한 발짝 물러섰던 부분은 좀 증시에는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조금 그래도 괜찮죠. 물론 오늘 그 정시 안정 펀드 자금이 오늘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추진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심이 워낙 안 좋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만 해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일단 어제 카카오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카카오? 자사주 소각을 3천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유통 물량이 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 EPS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배당금 자체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카카오가 최근에 주식 먹튀 사건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되면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 정책 최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향후 배당 3년 동안 배당을 5% 정도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네. 그리고 향후 그 현금 흐름에 따라서 10%에서 25% 정도는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오늘 또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요 최근에 뭐 크래프톤이나 다른 회사도 자사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꼭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회사가 보통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주가 정책면에서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인수를 하면서 회사가 이제 외형 성장이 됐던 만큼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확 오르지는 좀 힘들지 않나. 사실 카카오 엔터도 IPO가 이제 보류가 됐던 만큼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크게 반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에서 카카오 먹튀 막으라고 스톡 옵션 6개월 의무적으로 보유해라. 맞아요. 요 뉴스도 어쨌든 간에 주주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의미 있는 뉴스예요. 그렇죠. 의미 있는 뉴스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악재라면 악재니까요. 뭐 먹튀를 하거나 뭐 주식을 스탁옵션이 물량이 나오거나 하는 네. 거는 결국은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은 부분이었고 결국은 4분기 실적 때 얘기했다시피 미안하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우리 이제 너네들을 위해서 한원저택 할 테니까 너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우리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숫자도 나와봐야 되는 거고 결국 사실 그동안 카카오가 컸던 부분들이 그런 이제 인수로 인한 외형 성장과
그를 인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이번 정권에 의해서 조금 많이 성장했던 부분이 없잖아요, 사실. 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솔직히 이번에 대선이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나. 결국에는 시장을 바라보는 건 카카오의 성장이거든요. 외형 성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카카오가 더 이상 클 수 있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사실 그런 부분이 글쎄요. 일단은 물론 전체적인 그룹 차원에서 최근에 뭐 보라 2.0에 대한 뭐 리브랜딩도 했고 했지만은 그런 블록체인에 대한 성장이 과연 전체적인 카카오 그룹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여기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한다고 하면은 네.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클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노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카카오가 솔직히 진짜 개인적으로 좀 크려면 글로벌하게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내수에서 무슨 뭐 진짜 붕어빵 장사하는 데다가 이렇게 카카오 붕어빵 모텔 하는 데다 카카오 모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차라리 여러분, 네이버처럼 네이버 재팬이라도 하든지. 그러니까요. 네. 카카오 언제 정신 차려요? 뭐 그래서 일단 땜빵식으로 뭐 주주하는 정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회사가 커야죠. 회사가 커야 주가가 계속 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 카카오뱅크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개장 뭐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카카오 관련해서 요거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 네이버 주가의 그런 뭐 위치나 움직임 같은 걸로 보시는지 동일선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리고 여기서 카카오랑 네이버 주식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지 지금 매수 포인트인지 앞으로 갈 수 있을지. 일단 저는 네이버를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아까 금방 앵커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국내에서 노는 거와 이제 해외에서 바뀌는 거는 이제 사실 네이버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성장 자체가 계속 이제 다른 쪽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이제 인터넷 플랫폼 자체에서 성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네이버는 사실 뭐 다른 리셀 브랜드나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이제 홈쇼핑과 같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전략적으로 굉장히 커 나가고 있다는 부분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솔직히 네이버 재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바뀔 시장 사실 그동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3, 4위 했던 부분이 네이버 카카오였는데 이번에는 격차 그만큼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만큼 시장 자체도 그거를 다 알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하나 살 거면은 네이버. 네, 네이버 지금 타이밍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이제 장 상황 알아봐야 되니까 개장이 한 1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빨간불을 켤 수 있기를 네. 좀 기대하면서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할 텐데 예상 치결 지수 바로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30포인트 지금 상승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장은 반대. 시작을 했고 뭐 흐름은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아마 어제는 심택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생각보다 잘 나왔고 올해 전망도 약 30%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사실 하이닉스 DDR5에 대한 부분들이 출시가 이제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패키지 기판 관련 이슈들이 뭐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 이제 심택과 같은 부분들이 아마 오늘 리포트에도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오늘 오늘 주가에도 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뭐 가져오신 종목들 방금 말씀해주신 종목들 외에 좀 접근 가능한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심택도 이제 워낙 좋은 쪽이고 이제 패키징 기판 쪽으로도 이미 국내 매출 비중으로도 70%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선두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주가도 이미 7%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잘 가네. 이미 아마 신고가를 지금 찍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포인트도 오늘 리포트가 많은 리포트들이 나왔겠지만은 네. 결국 여기서도 이제 오히려 우상향하는 65,000원, 70,000원 가격단의 목표가도 다시 변경하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부담은 스럽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일 수도 있고 네.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사이클 자체가 어제도 기사가 나왔지만은 4년에서 1년으로 그만 사이클이 줄어들고 네. 그리고 반도체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세 공정화된 상태에서도 그만큼 고난이도 스펙에 요구하는 업체들 결국 잘 만드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올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심택이나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부분은 올해도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추가적으로 계속 혹시나 뭐 하락 부분이나 조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네. 저는 계속 접근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부분이라고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원래 실적 좋아 원래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결국 실적이 되는 애들이 계속 갈 수밖에 맞죠?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잠시만요. JS 코퍼레이션이라고 제가 JS 코퍼레이션.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주가가 빠지지 않은 회사였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 사실 핸드백이나 의류 쪽 ODM 업체입니다. 사실 뭐 핸드백이야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그만큼 리오프닝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작년 실적이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고 2배의 성장이 됐고 거의 당기 순이익만 해도 한 20배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진통상이라는 회사를 20년대 인수했던 회사고 사실 그러면서 의류 쪽으로도 OEM을 하게 됐는데 결국 작년에는 사실 많은 일도 있었죠. 베트남 자체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10월달에 락다운 해제가 됐고 물론 물류비 문항도 사실 아까 오셨지만은 항공 운임 비용까지 포함해서도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었어요. 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북미 시장에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 회사가 OEM을 하는 회사가 마이클 코어스나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와 같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10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1에서 5위에서 3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이제 소비가 굉장히 올해 의류나 핸드백 쪽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면은 올해 작년 실적도 잘 나왔지만 올해도 충분히 더 잘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JS 코퍼레이션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코치, 마이클 코어스 뭐 이런 거 예. 만드는. 예, 그래서 미국으로도 미국으로 그 북미 쪽으로 많이 나가는 회사입니다. 나가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의 락다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그 인건비랑 그런 물류비까지 포함해서도 작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올해는 없는 부분 물론 물류비는 어느 정도까지 올해도 계속 유지는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향후 4분기나 3분기 하반기까지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올해는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교 때 첫 여자친구한테 마이클 코어스 핸드백 사주고 차였는데 제가 접근 불가 종목으로. 아 그래요? 괜히 얘기했나? 아니에요. 옛날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1.2%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2.2% 조금만 더 힘을 내줘서 그죠. 나스닥 정도 한 그죠. 3%까지만 해줬어요. 아니 우리도 많이 빠졌잖아. 우리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미국 시장 오를 때는 안 따라가고 미국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또 뭐 악재 터지면 아유 우리나라가 무슨 우크라이나랑 그렇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바다 건너서 전쟁하는데 그 위에서 또 미사일 쏘면 또 빠지고 또 무슨 뭐 인플레이션 하면 또 빠지고 또 12시 1시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또 11시나 이렇게 되면은 CFD 뭐 반대매매 계좌 나오는 거 아니냐 우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만큼은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너무 부정적인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반등했던 부분도 있고 증시 안정 펀드도 출시한다고 하니 네.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까지는 조금 어떻게 3시 반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이제 뭐 애널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도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은 계시긴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하방에서는 명예만 얻을 뿐이고 결국에는 수익은 상승장에서 버는 사람이 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화진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좋은 종목까지 주셨으니까 저 오늘도 좀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금요일에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마음 편하게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